지금부터 사회 단원 평가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고령사회 문제를 알 수 있는 그래프였죠.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늘어가고 있으며 14세 이하의 유소년층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문장, 14세 이하의 유소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15세부터 65세까지의 인구 비율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가장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는 인구 비율은 노년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문장도 틀렸고 세 번째 문장,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노년층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다고 했으므로 틀렸고 네 번째 문장, 저출산 고령사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이 문장이 정답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199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고령화 사회는 노년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7%가 넘어야 하므로 1990년대가 아니라 2000년대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말이 맞습니다. 참고로 노년층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의 정답은 3번, 저출산 고령사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인구 분포 지도에서 남서쪽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1번, 해안가에 먹을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2번, 관광산업이 발달하여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3번, 정부의 인구 분산 정책으로 신도시가 발달했기 때문에 4번, 남서쪽의 항구가 발달하여 수출입에 유리했기 때문에 5번, 남서쪽의 평야가 발달하여 농사짓기에 유리했기 때문에 다들 그럴듯한 문장으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이 농사였죠. 그렇다 보니 농사짓기 유리한 평야지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내용과 관련하여 제주시에서 발달한 산업은 어느 것입니까? 보기, 제주시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도 쉽죠?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이용한 산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관광산업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교통의 발달에 따른 변화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교통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반경이 넓어졌죠. 이것을 우리는 생활권이 넓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 먼 거리를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게 되어서 주변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해졌고 사람들이 느끼는 우리 국토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좁게 느껴지게 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그래프는 전국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인구가 줄어드는 촌락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두 가지 고르시오.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촌락지역에는 인구가 적고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인구가 많아 일손이 부족하고 의료시설 및 교육시설이 부족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죠. 그래서 2번 일손 부족, 그리고 4번 의료시설 부족이 정답입니다. 7번, 다음 지도를 보고 알 수 있는 우리나라 도시 발달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지도를 보면 수도권 지역이 유독 인구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2번,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도시가 생겨났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글의 밑줄 친 지역의 공업이 발달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960년대 이후 산업화의 진행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남동쪽 해안가에 새로운 중화학 공업단지가 형성되었습니다라는 글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남동쪽 해안가라는 부분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럼 남동쪽 해안가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1960년대 이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배로 수입하거나 완성된 제품을 수출하기에 편리한 남동쪽 해안가에 새로운 중화학 공업단지가 형성되었고 산업의 종류도 다양해졌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원료를 수입하고 제품을 수출하기에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괄호는 통학, 통근 등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활동하는 범위를 말합니다. 1970년에 경부고속국도가 완공되면서 전국토가 1일 괄호로 연결되었고 2004년에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반나절 괄호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문제는 우리가 배운 용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알아보는 문제네요. 오늘날 교통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생활권이 넓어졌다고 배운 기억이 나죠? 그래서 정답은 생활권이었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인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국토의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요? 교통이 발달할수록 지역 간의 물자와 인구 이동은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번은 지역 간의 인구 이동이 줄어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스터의 표어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오늘날은 저출산 문제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죠. 보기를 살펴보면 3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출산을 억제하려는 정책에 대한 표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문제. 1980년대에 경기도에 신도시를 건설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경기도에 신도시를 건설해 서울의 인구와 기능을 분산하고 있죠. 따라서 정답은 5번.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1980년대와 오늘날의 교통도를 비교했을 때의 달라진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과거에 비해 오늘날에는 고속국도가 더 많고 그물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4번에는 철도가 국도보다 발달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지역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북동쪽 산지 지역은 산이 많고 험한 지형이어서 사람이 살기에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았다고 하였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로 답하세요. 1960년대 이후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촌락에 사는 사람들이 괄호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였습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일자리가 많아지고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인구가 밀집하여 도시가 만들어졌다고 하였죠.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6글자로 답하세요. 1번 뜻, 특정 지역이나 나라의 연령별, 남녀별 인구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번 읽는 방법, 가로축은 남녀 인구 비율을 좌우로 나누어 나타낸 것이고 세로축은 연령을 5세 간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3번 특징, 연령별 인구 구성에 따라 피라미드의 모양이 달라지며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많을수록 피라미드가 됩니다. 이 문제는 보기에 이미 정답이 나와 있죠. 인구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타내었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 연구소, 기업 등을 지방으로 옮겨 그 주변이 발전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이렇게 주요 기관을 이전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도시는 어디일까요? 네,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도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딱 한 곳이 존재하고 있죠.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발달의 변화 모습에 대한 설명을 보고 괄호 안에 들어갈 산업을 순서대로 잘 나열한 것은 어느 것인지 고르세요. 과거,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원료 산지의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소규모 땡땡 형태로 이루어짐. 1960년대 이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배로 수입하거나 완성된 제품을 수출하기에 편리한 남동쪽 해안가에 새로운 땡땡 단지가 형성되고 산업의 종류도 다양해짐.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땡땡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모두 산업과 관련된 단어인데요. 과거에는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 작업이 불가능했고 대부분 집안에서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는 수공업, 즉 가내수공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생산이 필요한 재료를 배로 쉽게 나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해안가에 중화학 공업이 발달하였죠. 그리고 그 이후 오늘날에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IT 산업, AI, 우주과학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교통의 발달로 변화한 오늘날 국토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다른 예시는 모두 맞는 말이지만 2번 드론 승강장이 주요 교통시설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는 미래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다른 예시는 모두 맞는 말이지만 2번처럼 수도권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증설한다면 편의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더욱 많은 인구가 붐비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